몇 해 전이었어요. 엄마랑 저랑 서울에 옷을 사러 간 날이었죠. 딸 둘만 있는 집이라 이런 건 늘 여자들끼리 다녔죠. 1박 2일. 잠깐이었지만 아빠 혼자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한 걸 봤어요. 아빠 방문 앞. 바닥에 곱게 접힌 옷가지 몇 벌. 평소보다 반듯하게 개어진 셔츠 한 장. 그리고 속옷까지. 여행 가방 속도 아니고 서랍도 아닌. 방 바로 앞. 우리가 들어서면 딱 보일 만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아빠는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삐진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 걸기 어려운 기운.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게 혹시 나도 좀 봐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아빠가 외롭다고 말할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두셨던 건 아닐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날은 아빠가 무언가를 전하려고 그 옷으로 말을 하셨던 날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딸들이 없는 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집 안의 고요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요는 단지 하루짜리 적막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조용한 날들의 시작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꺼내신 옷. 꼭 여행 가려는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떠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죠. 어디로든. 자신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가족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말이 없던 아빠는 그날 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아빠는 회사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아빠였지만 그 아빠라는 역할조차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누가 돈 이야기를 묻지 않고 결정도 스스로 하지 않는 집 안에서 점점 배경이 되어가는 기분. 가족들은 아빠가 편하게 쉬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하죠. 아빠는 왜 항상 TV만 봐? 무심코 던진 말이 아빠에겐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들은 가족 내 존재감까지 같이 내려놓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말이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쉬라는 말은 가끔 너무 낯설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건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누구도 묻지 않는 자리.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 아빠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져가는 느낌을 견디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면서 언제부터인가 아빠에게 가장 적게 말을 걸어요.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동안 아빠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 가족 안에서 지워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분 어땠어요? 요즘 마음은 좀 어때요? 이런 말을 아빠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친구에게 묻고 연인에게 묻고 아이에게 매일 묻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오랜 시간 우리를 지켜준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요? 아빠는 대답이 서툴 수도 있어요. 무뚝뚝하게 괜찮아. 한마디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자책 그리고 사랑.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꺼내도 누가 들어주지 않을까봐 참았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아빠는 우리에게도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마음. 그래서 더 조용히 멀어지는 마음. 그날 문 앞에 접힌 옷처럼요. 작은 행동 하나로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우리 사회는 아빠들의 마음에 너무 오래 침묵해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 남성 비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누구보다 책임을 지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엔 도움을 요청할 줄 몰랐던 사람들. 말 대신 참는 걸 배워왔던 세대. 게다가 주변의 친구도 말벗도 점점 줄어들고 가족마저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들은 점점 더 조용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때때로 아주 조용히 생명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그 중 한 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더는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참으셨어요. 또 참으셨어요. 가족이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자식들이 힘들다는 것도 알기에 말 없이 그냥 속으로만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삼킨 감정은 언젠가 벽이 됩니다. 괜찮다.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문을 닫아버리면 가족과의 거리도 마음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마음이 닫히는 순간 말은 더 줄어들고 눈빛은 멀어지고 집안에 고요한 침묵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빠는 여전히 혼자 괜찮은 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마음을 여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특별한 선물도 필요 없고 긴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마디. 아빠 오늘 뭐 드셨어요? 아빠 이거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말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답이 느려도 말이 짧아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아빠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이 다가오면 어떤 아빠도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가까워지는 건 기술이 아니라 작은 용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용기. 그게 가족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아빠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바라고 계셨을지 몰라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사진을 찍는 일. 아주 사소하지만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빠 이거 해볼래요? 우리 다음 주말엔 같이 가요. 혼자라는 단어를 함께로 바꿔주는 말들. 은퇴 후에 시작할 수 있는 취미도 많고 동네 문화센터나 공원에서 중장년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빠에게 그런 새로운 생활을 함께 제안해 보세요. 이건 아빠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 아빠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뭘 준비했구나 느끼실 겁니다. 문 앞에 놓인 옷. 그날 아빠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 아직 이 집에 있고 싶어. 나도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조금 외로워. 아빠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에요. 단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다 조금씩 잊혀져 갔던 것뿐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조용히 따뜻하게. 아빠, 저한테 아직도 가장 든든한 사람은 아빠예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밝히고 한 가정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이젠 당신이 먼저 행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